예, 안녕하십니까. 황남은 회계TV의 황남은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DCF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젊은 대표이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시리즈입니다. 예. 그래서 난이도는 처음 듣는 사람도 들을 수 있게 하고 싶은데 내용이 사실은 녹록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여기서 건질 게 있으면 건지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DCF는 이제 Discounted Cash Flow의 약자고요. DCF, 메서드라고도 하고요. Discount Cash Flow 메서드, 요거 보시긴 했을 텐데, 사실 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개념입니다. 그리고 모형들이 워낙 많이 또, 적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말 그대로, 이게 이름에 다 있습니다. 현금 흐름을 할인한다. 그 현금 흐름은 뭐냐? 현금 흐름은, 미래, 향후 예상되는 현금 흐름이고요. 그 기대값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를 할인율로 할인한다. 할인이라는 거는 이제 이자라고 생각하시면 좀 쉬운데, 단순 이자는 아니고, 여기에 이제 위험을 감안한 수익률이라고 보는 게 요구 수익률, 이렇게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CAPM도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쨌든 뒷부분에서 이 부분은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을 할인한다. 그럼 현금 흐름은 어떤 현금 흐름을 쓰고 있냐. 이 부분을 설명드려야 되는데, 당연히 이제 미래에 발생한 현금 흐름을 할인할 거기 때문에 미래 캐시플로우고요. 그거를 이제 기업을 가정하고 대표이사에게 들려주시는 말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이기 때문에 기업 현금 흐름을 설명드리려고 하고요. 이게 손익계산서에 있는 현금 흐름표, 손익계산서가 아니고 현금 흐름표하고 좀 다른 개념이고요. 당연히 회계상 영업이익하고도 다르겠죠. 영업이익은 발생주의, 회계는 발생주의니까 이 현금으로 컨버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업이익에서 매출, 매출원가, 판관비 이런 것들 감안한 에비트 여기서 좀 조정을 한다. 여기서 감가상각비, 디프리시에이션, 그리고 아모타이제이션, 상각비, 무형자산 상각비 같은 것들을 조정을 해주고, 그러면 이제 earning before interest and tax, and depreciation, amortization 하면은 에비타잖아요. 에비타가 나오겠네요. 에비타에서 현금으로 좀 더 조정을 해줘야겠죠. 이게 순운전 자본, 넷 워킹 캐피탈, 순운전 자본을 변동분을 조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자본적 지출, 캐펙스, 자본적 지출을 캐피탈 익스펜디처, 요 캐펙스까지 조정을 해준다. 그 다음에 텍스를 조정을 해준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조정을 해주면 그 현금 흐름이 나오겠죠. 여기 나오는 현금은 기업 잉여 현금 흐름, 프리캐시플로우 투 펌이라고요. 네. 펌은 이제 회사, 프리캐시플로우 투 펌. 네. 여기에 만약에 이제 차입금 상환이라든지 이자 상환, 이자 비용 같은 게 반영되면 이건 주주 현금 흐름이겠죠. 그러면 그때는 이제 프리캐시플로우 투 이퀄티 해서 FCFE가 될 텐데, 지금 설명드린 거는 FCFF입니다. 어렵죠. 어렵네요. 네, 이게 또 기존의 손익계산서하고도 또 다른 용어들이 막 나오다 보니까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FCFF, 현금 흐름은 이렇게 추정한다. 보통 한 5개년도를 많이 추정하는 것 같아요. 5개년도 정도. 네, 보통 기계량치 상각년수도 5년이고, 5년 안에 뭔가 좀 승부가 많이 나죠. 5년 넘어서는 사실 추정도 쉽지는 않습니다. 네, 5년 추정하는 것도 쉽지는 않고요. 네. 그리고 그 이후로 만약에 추정을 한다, 뭐 비상장주식 평가를 한다든지 뭐 그러면 뭐 회사는 영속하잖아요, 그렇죠? 네. 뭐 회계도 계속 기업 과정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터미널 밸류 마지막 연도에 이제 연구 현금 흐름을 이제 연구 성장률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연구 현금 흐름을 추정해서 그 5년 정도는 실제 추정하고 좀 상세히 추정하고 그 이후 보는 연구 현금 흐름을 추정해서 가치를 가치를 이제 현재 가치를 구하죠. 예, 할인을 해서 현재 가치를 구합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는 이제 거기까지는 안 하고 그냥 일반적인 사업 타당성 검토에 쓸 수 있게 있는 DCF법 정도를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예. 이제 현금 흐름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할인율인데 할인율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할인율을 어떤 할인율을 쓰느냐. Weighted Average Cost of Capital이라고 가정평균 자본 비용이고요. 이걸 왁이라고도 하고 맥이라고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가정평균 자본 비용을 씁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업 현금흐름을 썼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현금 흐름을 주주 현금 흐름을 썼다 FCF2로 썼으면 그때는 이제 그 주주의 요구 수익률을 써서 KE 주주 요구 수익률을 쓸 텐데 FCFF 그러니까 기업 인형 현금 흐름을 추정했기 때문에 저희가 설명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되는 할인율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WACC는 어떻게 구하냐? 이 맥을 어떻게 구하냐? 일단 주주의 요구 투자자가 이제 주주가 있고 그러니까 자본 조달을 주주나 채권자로부터 조달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채권자는 이제 은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주주는 본인이겠네요. 젊은 대표이사님이거나 아니면 투자자가 또 있을 수 있죠. 요걸 가중평균한 거죠. 기업 가치에서 이쿼티가 차지하는 비중. 이게 주주 요구 수익률은 보통 K2로 표현을 합니다. 이게 캐피탈인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이제 타인 자본 비용, 은행, 이건 KD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빚이라는 뜻이겠네요. 그러면 1-T, 갑자기 1-T가 나오네. 네. 그래서 이제 부채 비율이 곱해지고요. 근데 이 법인세 효과를 감안해주는 이유는 전화가 왔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KD, 네, 법인세 효과까지 설명드렸죠. 이게 이자 비용 단기 순이익의 반영이 차감을 하니까 그만큼 세전 손익을 차감을 하니까 법인세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 줄이는 효과가 있고 그래서 캐시플로우가 그만큼 더 좋아지겠죠. 그래서 이제 이 타인 자본 비용은 법인세 효과까지 감안을 해줘야 됩니다. 더 낮은 거죠. 타인 자본 비용이 더 낮습니다. 은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는 이제 이자율이 정해져 있잖아요. 네. 주주들은 보통 더 높은 요구 수익률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주식을 만약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요구하는 수익률이 4%, 5%는 아니잖아요, 보통. 네. 20-30% 최소. 그 정도 되겠죠.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주식은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네. 옵션 성격이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더 높은 요구 수익률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은행은 디폴트 리스크는 있겠죠. 있을 수는 있는데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뭐 기존금리의 가상금리 정도 반영한 낮은 이자율을 요구 수익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인 자본 비용은 거기다가 이제 법인세 효과까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투자를 할 때, 타인자본 비율을 좀 높이면, 더 큰 금액으로 투자를 받아서 그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레버리지 효과라고도 하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지렛대 효과. 대표적인 게 이제 그런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는 PF 대출 그런 게 그 레버리지 효과를 좀 노린 그런 투자겠죠. 네. 갑자기 김만배 씨도 좀 생각나게 하는데 김만배 씨가 이제 대장종 투자할 때는 PFV가 10%는 자기 자본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 10% 안에서도 우선주 투자까지 받으면서 실제로는 부채 성격이잖아요. 네. 레버리지 효과를 극대화시킨 것이죠. 네. 예, 예,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가중평균 자본 비용이 이렇게 나온다. 어렵죠. 예, 어렵네요. 예. 근데 여기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KD는 그 타인 자본 비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복잡하진 않고, 간략하게 설명드렸는데, 이것도 사실은, 뭐, 제대로 하려면은 이게 미래에 대한 수치이기 때문에 이 회사의 신용등급을 감안해서 그 회사채 수익률을 조회해서 지금 현재 시점에 이 회사채 만기 수익률 적용을 하는 게 이제 좀 FM입니다. 과거 수익률을 쓰면 안 되겠죠. 네. 미래의 현금 흐름이니까 그거에 대응되는 할인율을 써야 되니까요. 요 K2가 어렵습니다. K2 주주의 요구 수익률. 요거는 CAPM이라는 모형을 설명을 아니 드릴 수가 없네요. CAPM. 캐피탈 어셋 프라이스 모델에서 자본 자산 가격 결정 모형. 이거는 제가 대학생일 때도 배웠던 내용인데 아직도 계속 쓰이고 있습니다. 장수하고 있는 모형이고 요거에 따르면 다 공식이니까 일단 쓰겠습니다. 쓰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식이 좀 어려워 보이나요? 예, 어려운데 사실은 이제 1차 방정식이거든요. 그래서 설명 들으면 그렇게까지는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예. 예, 요거는 이제 그 무위험 이자율이고요. 리스크 프리 레이쇼 리턴 예. 그 리스크 프리 레이쇼 무위험 이자율 예. 보통은 이제 국공채 이자율을 쓰죠.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블룸버그에서 조회를 하든지 아니면 한국은행에서 한국은행 통계 시스템에서 조회를 하든지 해서 확인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시장 수익률. 거기서 이제 요거 무위험 이자를 뺀 거죠. 무위험 이자를 뺀 것이고 이걸 이제 MRP, 마켓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또 하고요. 이 실무적으로는 이것도 블룸버그에서 컨트리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국가별 그 시장 위험을 조회를 해서 적용을 합니다. 여기까지를. 어렵죠. 이 베타 들어보셨나요? 이 베타는 그 기업이 얼마만큼, 이 개별 자산이 얼마만큼 시장의 변동에 따라서 민감하게 변동하느냐. 변동성이거든요. 위험이죠. 그러니까 이게 체계적 위험이고, 예, 완전 자본 시장에서는 이제 비체계적 위험은 다 상쇄가 돼서 결국 이 체계적 위험만 남는다. 이런 내용이 있고, 그래서 요게 단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그겁니다. 이제, 이자. 이렇게 위험이 없어도 이자 수익이 발생합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니까 결국 자본이 돈을 벌고, 예, 가만히 있어도 돈을 버는 것이죠. 예, 국공채만 사도 리스크 없이 무차익거리는 리스크 없이 수익을 얻는다. 지금은 한 3.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죠. 이게 리스크가 변동성이 클수록 더 높은 수익을 얻게 된다. 변동성이 클수록.
그렇죠. 이게 완전 자본 시장이라고 한다면 변동성이 큰데 그 수익률이 낮으면 아무도 안 들어가겠죠. 그리고 변동성이 대비해서 수익률이 더 크다. 그러면 여긴 다 이 투자가 들어가니까 결국 이 그 수익률이 낮아지겠죠. 네, 결국은 완전 균형된 시장에서는 요 기대 수익률을 따른다. 요 수식을 따라가게 됐다. 그 내용이고, 이걸 그냥 1차 방정식이니까 베타. 네, 간단하잖아요. 네, 요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그거예요. 만약에 어떤 투자 의사결정을 한다. 근데 이게 정기예금 이자율만큼도 못 버는 것 같아. 수익률이 안 된다. 그러면은 투자를 하지 말라. 그러려면 차라리 예금에 불입하는 게 낫다. 그런 컨셉입니다. 그래서 어떤 투자를 할 때는 충분히 그 주주의 요구 수익률, 그리고 타인 자본의 그 은행의 은행 이자율을 건드려야 된다. 그래서 이거 가중평균한, 외 WACC, 이 외국만큼의 수익은 얻어야지 들어가야 되는 것이다. 요게 포인트입니다. 한 번만 예제로 한번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상장사 같은 경우는 저런 베타를 구할 때 이제 상장사들은 다 블룸버그에도 조회가 되는데, 조회가 안 되니까 그런 경우는 대용 베타를 써서, 레버드 베타죠. 보통 대형 기업들이 차입을 하게 되면, 그건 레버드 베타고, 그거를 이제 언레버드 베타로 이제 컨버전을 해야 됩니다. 그 하마다 모형으로, 그렇게 전환을 시킨 다음에, 그걸 다시 목표 자본 구조에 맞춰서, 베타를 또 이제 조정을 해주고, 그걸 이제 적용해서 주주 요구 수익률을 구합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지금 잘 이해 안 되시죠? 이거는 너무 실무적인 부분이라, 이 부분은 그냥 한번 듣고 흐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근데 또 비상장사 같은 경우는 이제 주주 요구 수익률 구할 때 사이즈 프리미엄도 좀 추가로 고려를 보통은 해주거든요. 비상장이면 유동성에도 제약이 있고 규모도 좀 작으니까요. 그런 부분들도 추가로 고려는 할증 프리미엄 같은 게 들어갈 수도 있다. 어렵습니다. 어렵고 이게 사실 재무관리가 거의 그 끝판왕이다 보니까 근데 또 제가 재무관리 쪽 그 유튜브는 이게 처음 찍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쯤은 좀 해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또 대표님들도 한번 들어보시면 나중에 써먹을 때가 있지 않을까. 제안서를 쓰실 때라든지 아니면 이제 사업 계획 하실 때 그때라든지 또 이제 투자 의사 결정할 때 이런 사업 타당성 검토 이런 거 하실 때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한번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한번. H&X. 보통 5개년 정도치를 많이 추정을 하고요. 이렇게 추정을 하고, 그래서 영업이익, EBIT, 세일즈, 매출, 매출원가, 판관비, 여기까지 빼면 이제 영업이익이 나올 텐데, 여기서 아까 설명드렸던 게, 추가로 감가상각비, 현금으로 가야 되니까, 이거는 회계상 이익이고, 현금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상각비 등이 반영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순운전 자본, 이제 매출 채권, 재고자산, 매입 채무, 이런 거를 순액으로 봐서, 네트워크 캐피탈, 순운전 자본 변동을 봐야겠죠.
순운전 자본의 변동분을 감안을 해주고, 여기 이제 자본적 지출까지 고려를 해주고, 예. 그 다음에 이제 텍스, 뭐 유효법인세율을 원래 쓰는 게 원칙인데, 뭐 그게 뭐 녹록치 않다면 예상되는 그 매출액에 따라서 그 구간별로 그 법인세율 정해져 있으니까 그걸 적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까지 됐다. 이거 자꾸 빼먹네. 삼각형까지 반영하면 에비타다. 네, 여기까지가 에비타고, 텍스까지 빼면은 프리캐시 플로우 투 펀 FCF가 나온다. 네. 그리고 할인율이 있고, 이 할인율로 할인하면 프리젠트 밸류가 나온다. 근데 여긴 지금 지출도 다 여기 다 포함됐다 보니까 이게 하나의 투자 현금 흐름인 거죠. 투자와 관련된 현금 흐름이 다 집계가 된 거고, 그래서 이제 Net Present Value (NPV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회계상 이익에서 좀 조정을 해서 나중에 기업에서 이제 이 영업으로 발생한 이제 배당이 가능한 현금 흐름, 배당이나 이제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 현금 흐름을 구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이게 기업 잉여 현금 흐름이기 때문에 왁으로 할인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주주 현금 흐름이다. 차입금 상환까지 다 고려가 됐다. 그러면 여기는 K2 주주 요구 수익률로 나눠줘야 된다. 근데 보통은 이제 기업 잉여 현금으로 접근을 많이 하니까 요걸로 나눴을 때 이제 NPV가 나오고, 이 NPV가 0보다 크면 어떻게 해야 되죠? 투자를 할 수 있는 거겠죠. 예. 이 NPV, 각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를 봤을 때 이게 플러스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그 요구 수익률을 충족한 투자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예. 어렵습니다. 어려운 내용인데, 요것만 보고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쵸? 매출액이, 여기 3억이야. 뭐, 예를 들어 카페를 한다. 여기가 대박이야. 매출액이 3억씩 나는 데야. 여기 들어갔다가 임대료랑 다 빼고 나면, 뭐, 열정페이 남는 게 없을 수 있죠. 예. 남는 게 없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영업이익까지 봤다. 이것도 훌륭하지만, 이 영업이익은 현금 흐름까지는 고려 못한 거잖아요. 네. 재고도 묶이고, 순전자본도 묶이고, 설치, 장비 구입한 것도 있을 거고요. 그런 현금 흐름들이 다 고려가 안 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FCF까지 봤다. 여기까지만 봐도 훌륭한데, 하나 아쉬운 거죠. 왜냐면은, 요즘 사업이 위험하잖아요. 위험성이 있는데, 물론 이제 사업하면 다 잘 될 거로 생각하고, 낙관적인 전망에 핑크빛만 보고 들어가고, 이게 무조건 될 거야. 근데 이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위험이 있는 거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더 높은 수익을 요구를 해야 된다. 네, 더 높은 수익을 충족을 해야지 들어가야 된다. 만약에 이익이 날 것 같으니까 들어갔다. 근데 이익이 3.5%가 안 된다. 그러면은 이 투자금을 그냥, 어떻게 하죠? 은행에 가서 정기예금을 들으는 게 낫죠. 네. 그게 더 안전하고, 편하고, 불로소득일 수도 있고요. 그쵸?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할 때는 이것만 보면 안 되고, 결국은 실제 그런 위험까지 고려를 해야 된다. 위험까지 고려해서 투자를 하는 게 맞다. 네, 요게 이제 지금 이번 시간의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었습니다. 예. 어려운 부분이 많았을 텐데요. 지금 흘려드릴 건 흘려들으시고요. 예. 예, 그래도 조금이나마, 의사결정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